가등기 가야 된다. 이제 가등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에 대한 개념, 그리고 어떤 법적 주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갑수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해놓고 B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신청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간다. 자, 그랬을 때 이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가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가등기든 뭐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입니다. 인수.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선순위임에도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늘. 가등기에서도 그렇겠죠. 자, 그럼 가등기는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가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을 소이청이라고 할게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기 위한 가등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보다 이 정의가 올바를 것 같아요. 순위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와 순위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권자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게 이전하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등기해 놓은 게 가등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본등기죠. 가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채권을 등기해 버리는 게 가등기예요. 여기에서는 나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가 있고요.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근데 담보 가등기는 인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순위 보존 가등기만 우리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등기에 담보 가등기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그냥 가등기만 적혀 있고 선순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왜? 이거는 잘못 들어가면은 보증금 인수가 아니고 그냥 소유권이 날리는 거예요. 낙찰받고 나서. 이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어떤 법적 주소, 어떤 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등기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국 등기, 다 법률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 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등기 안에 가등기가 있고요. 예고 등기가 있어요. 예고 등기는 폐지되었지만 나중에 그래도 나올 거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국 등기는 종국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등기란 소리예요. 예비 등기는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 알려주는, 경고하는 등기예요. 가등기, 예고 등기 둘 다. 이해가 됐어요? 얘네들이 나중에 종국 등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종국 등기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갑과 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죠. 이게 종국적으로 바로 권리 변동이 발생해버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대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전세권 등기했어요. 전세권 취득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했어요. 저당권 취득했죠. 이게 이런 등기를 보고 종국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등기나 예고 등기는 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이 개념은 꼭 잡아 놓으시고 항상 기본기가 있어야지 어떤 논리적 대화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가등기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가? 이 가등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인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채권자 보호를. 이 포인트예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상상해봐요. 채권이 없으면 누구 보호할 사람이 없죠. 가등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채권이 사라졌어요. 보호해야 될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림으로 보자고요. 확실하게 딱 잡고 가기 위해서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맞나요? 그럼 얘한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소유권 이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채권자 채무자니까. 반대로 얘한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얘는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을은 일단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계약을 얼마에 했냐면 1억에 했어요. 1억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넘겨라. 계약을 해버렸다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다려, 내가 돈 준비하고 있을게. 우리 계약했지? 했는데 갑자기 내가 병한테 1억 2천을 팔았어요. 계약, 여기 또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서.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여기 또 매매 계약을 한다. 안 돼요? 돼요. 계약은 약속이니까. 계약은 약속이니까 돼요. 되기 때문에 얘한테 뭐가 생깁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뭐?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라. 계약금의 2배를 갑이 을한테 배상해야 돼요. 받은 계약금 2배를 토해내야 된다고요. 중개법에 있습니다, 실제로. 네, 손해배상 청구권 생겼죠. 근데 을이 이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아니,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아닐 필요 없고 나는 계약을 했고 이 주택이 꼭 필요하대요. 보호가 받고 싶대요. 그래서 내 매매 계약까지 했는데 보호해달라. 그럼 국가한테 가서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국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는 가등기를 해. 이런 겁니다. 가등기를.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이요?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중계약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가등기라고요. 채권이니까. 이게 물권이면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권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 등기 할 수 있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 물건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버렸어요. 가등기를. 언제? 1월 2일날. 그리고 얘는 1월 10일날 팔아버렸어요. 1억 2천이. 자, 가등기 갔다 가등기는 뭐를? 순위보정 가등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청구권의 권리를 등기한 거라 그랬죠. 그쵸? 그럼 물권이죠, 이거는. 예. 특정 상대방이 바뀌었을 때도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특정 상대방이 바뀌었을 때 권리가 없잖아요. 병한테 가서 야, 내 거야 못하죠. 예. 가등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물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병한테 가가지고 미안하지만 네가 등기했어?
나 가등기 해놨어. 그러면서 야 등기 내놔 할 수가 있어요. 멍충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얘가 알아서 등기 줄게 이럴까요? 아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래. 감정싸움 되고 XX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등기 물건이죠. 말로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나 한번 말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국가를 찾아갑니다. 법원에 찾아가요. 법원. 소송 제기하느냐? 아니에요. 줘야 될 돈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을 공탁합니다. 법원에 공탁한다고, 법원에 맡긴다고 이렇게. 그리고 법원에 맡긴 상태에서 등기를 직권으로 이전시켜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갑한테 연락해요. 야, 너 1억 갖고 있으니까 갖고 가라. 얘 가등기에 그냥 본등기했다. 이해됐어요? 네, 이게 가등기입니다. 무서운 권리잖아요. 우리가 경매 낙찰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니까 소유권을 날린다고요.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 굉장히 중요해요. 1월 2일날 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권리의 이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관리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 등기하고 살고 있으면은 인도명령 신청해야 되잖아요. 낙찰 받고 나서. 등기 나한테 넘어가고 너 뭐 나가라 만약에 가등기권자가 그런다고 쳐보자고요. 그럴 때 인도명령 신청서를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겠죠. 경매가 아니라도 예, 얘가 안 나가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인도명령 넣을 때 보존이라고 했어요? 보전이라고 했어요? 순위 전이에요. 이 법률 용어 정확하게 쓰는 연습해야 돼요. 순위 보존 가등기 해놨는데 하면서 인도명령 신청서에 적죠. 판사가 이따 웃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위 보존이 아니고 순위 보전이다. 그럼 법률 용어 정확하게 알아놓으시고. 가등기에 대해서 개념이 이제 완전히 잡히셨죠. 그리고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했죠. 이게 종국적으로 바로 권리 변동이 발생해버렸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대로 소유권 취득했잖아요. 전세권 등기했어요. 전세권 취득했죠. 저당권 설정 등기했어요. 저당권 취득했죠. 이게 이런 등기를 보고 종국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등기나 예고 등기는 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의 변동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예. 여기까지 이 개념은 꼭 잡아 놓으시고 항상 기본기가 있어야지 어떤 논리적 대화에서 흔들리지가 않아요.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가등기란 무엇인가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가? 이 가등기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인가? 채권자 보호를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채권자 보호를. 이게 포인트예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상상해봐요. 채권이 없으면 누구 보호할 사람이 없죠. 가등기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라면서요. 채권자가 채권이 사라졌어요. 보호해야 될 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림으로 보자고요. 확실하게 딱 잡고 가기 위해서 각각 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을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생깁니다. 맞나요? 그럼 얘한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소유권 이전해야 될 의무가 생기고요. 채권자 채무자니까. 반대로 얘한테는 어떤 의무가 생기죠? 대금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생기죠. 그렇죠? 얘는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을은 일단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고 있어요. 계약을 얼마에 했냐면 1억 가격이 가야 됩니다. 이제 가등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에 대한 개념,
어떤 법적 주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갑소유주택 부동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해놓고 B라는 사람이 근저당권을 신청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경매에 넘어간다. 자, 그랬을 때 이 가등기는 선순위 가등기가 되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가등기든 뭐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면 무조건 인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선순위이기 때문에 인수입니다. 인수.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선순위임에도 인수를 하지 않는 것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늘. 가등기에서도 그렇겠죠. 자, 그럼 가등기는 뭔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가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유권 이전을 소이청이라고 할게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기 위한 가등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게 이것보다 이 정의가 올바를 것 같아요. 순위보전 가등기. 담보 가등기와 순위보전 가등기가 있습니다. 이 가등기권자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냐면요.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을 내게 이전하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등기해 놓은 게 가등기예요. 그렇죠? 소유권이 이전되어서 본토에 대해서 가등기를 해버렸어요. 가등기를. 언제? 1월 2일날. 그리고 얘는 1월 10일날 팔아버렸어요. 1억 2천에. 자, 가등기 갔다가 가등기는 뭐를? 순위보전 가등기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 청구권의 권리를 등기한 거라 그랬죠. 그쵸? 그럼 물건이죠, 이거는. 예. 특정 상대방이 바뀌었을 때도 이 물건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은 특정 상대방이 바뀌었을 때 권리가 없잖아요. 병한테 가서 야, 내 거야 못하죠. 예. 가등기는 물건이기 때문에 갑에서 병으로 소유자가 바뀌어도 이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으니까, 물건은. 자,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병한테 가가지고 미안하지만 네가 등기했어? 나 가등기 해놨어. 그러면서 야, 등기 내놔 할 수가 있어요. 멍충아.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얘가 알아서 등기 줄게 이럴까요? 아니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버려. 감정싸움 되고 XX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가등기 물건이죠. 말로 안 통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나 한번 말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국가를 찾아갑니다. 법원에 찾아가요. 법원. 소송 제기하느냐? 아니에요. 줘야 될 돈 얼마예요? 1억이죠. 1억을 공탁합니다. 법원에. 법원에 공탁한다고. 법원에 맡긴다고 이렇게. 그리고 법원에 맡긴 상태에서 등기를 직권으로 이전시켜버립니다. 국가에서. 그리고 갑한테 연락해요. 야, 너 1억 갖고 있으니까 갖고 가라. 얘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했다. 이렇게 있어요. 1억. 1억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 너는 나한테 소유권 이전을 넘겨라. 계약을 해버렸다고요. 자, 그런 상태에서 기다려. 내가 돈 준비하고 있을게. 우리 계약했지? 했는데 갑자기 내가 병한테 1억 2천을 팔았어요. 계약, 여기 또 매매를 한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해서. 팔았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매매 계약을 한 상태에서 여기 또 매매 계약을 한다. 안 돼요? 돼요. 계약은 약속이니까. 계약은 약속이니까 돼요. 되기 때문에 얘한테 뭐가 생깁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 거예요. 뭐?
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라. 계약금의 2배를 갑이 을한테 배상해야 돼요. 받은 계약금 2배를 토해내야 된다고요. 중개법에 있습니다, 실제로. 네, 손해배상 청구권 생겼죠. 근데 을이 이걸로는 만족을 못해요. 아니, 손해배상 청구권 이게 아닐 필요 없고, 나는 계약을 했고 이 주택이 꼭 필요하대요. 보호가 받고 싶대요. 그래서 내 매매 계약까지 했는데 보호해달라. 그럼 국가한테 가서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국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앞으로는 가등기를 해. 이런 겁니다. 가등기를. 자, 그러면은 보자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이요? 채권이죠. 채권이기 때문에 특정 상대방에게만 주장하지 못하니까 이중계약을 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죠. 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가등기라고요. 채권이니까. 이게 물권이면 가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물권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물권 등기 할 수 있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 물권의 등기죠. 가등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 채권을 등기해버리는 게 가등기예요. 여기에서는 나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한 등기가 있고요.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어요. 근데 담보 가등기는 인수를 원칙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순위 보존 가등기만 우리가 인수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등기에 담보 가등기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순위 보존 가등기라고 적혀 있지도 않고 그냥 가등기만 적혀 있고 선순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거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왜? 이거는 잘못 들어가면은 보증금 인수가 아니고 그냥 소유권이 날리는 거예요. 낙찰 받고 나서. 이건 정말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가등기에 대한 개념부터 잡아야 되는데 어떤 법적 주소, 어떤 주소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등기에는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종국 등기, 다 법률 용어입니다. 네. 그리고 예비 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비 등기 안에 가등기가 있고요, 예고 등기가 있어요. 예고 등기는 폐지되었지만 나중에 그래도 나올 거예요. 2가지가 있습니다. 자, 종국 등기는 종국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등기란 소리예요. 예비 등기는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냐면은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뭔가를 알려주고 싶다. 알려주는, 경고하는 등기예요. 가등기, 예고 등기 둘 다. 이해가 됐어요? 네. 얘네들이 나중에 종국 등기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고요. 종국 등기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자, 갑과 의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해요. 자,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